참다 못한 박은정 의원이 결국 저질러버렸습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 추진단 자료 일체를 국회에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회의 자료, 연구 용역 자료, 논문 자료, 여론조사 자료, 통계 자료, 인터뷰 자료, 그리고 언론에 보도됐던 여러 버전의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17억 3,200만 원 쓰고 8개월 동안 도대체 뭘 했는지 전부 내놔라. 이건 단순한 자료 요청이 아닙니다. 박은정이 총리실 검찰개혁 추진단에 블랙박스를 열라고 한 겁니다. 돈은 썼습니다. 시간도 끌었습니다. 국회는 정부안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돌아온 말은 이겁니다. 정부 입법안 제출 안 하겠습니다. 검찰개혁하겠다고 추진단 만들고 혈세 배정받고 8개월 동안 시간을 가져갔으면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박은정 의원의 입장에서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 오늘 내용이 더 많은 민주시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제가 자문위에 참여했던 선생님께서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자문위 회의를 가보면 TF 단장이라는 분은 아유 제가 검찰을 뭘 합니까? 저 여러 선생님들이 좀 알아서 좀 해주시고 결정되는 대로 저희는 준비하겠습니다. 회의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너무 무기력하더라. 아니 70몇 년 만에 세상에 이렇게 역사적인 검찰개혁을 하는데 정부가 굉장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 이렇게 합시다라고 리드를 해나가는 게 아니라 뭐 청와대 민정수석 말씀하시고 또 자문위원장님 말씀하시고 돌아가면서 한마디 쭉 얘기하고 그냥 끝나는, 그러니까 회의를 위한 회의 같은 느낌을 좀 받으셨다는 거예요. 뭐 이제 와서 이런 얘기하면 뭐 하겠냐, 100일도 안 남은 마당에 라는 생각이 좀 들지만 이렇게 상황 관리를 해왔고 무책임하게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입에는 누가 어떻게 가지고 갈지를 알 수 없는, 그러니까 번지수가 없는 집이 돼버렸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상황에서는 그야말로 그냥 문패만 바꾸는 수준. 그러니까 저는 이 깨어있는 시민들이 지난번에 우리가 그 화들짝 놀라가지고 난리가 났었던 1월 상황 이거를 복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사실은 검찰개혁이라는 거는 역사적 과업이에요. 그럼요. 예, 근데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걸 역사적 과제로 받아들이지 않았어. 그러니까 TF가 이 모양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흘러가고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요. 그런 기술자들의 잔재주에 놀아나게 되는 거. 선거용 정당이라 그랬잖아요. 선거 때는 다 공약이야. 21대건 22대건 다 선거 공약이 검찰개혁이었어요. 법을 바꾼 이후에 이제 하위법령 개정하는 게 굉장히 양도 많고, 그리고 거기서 장난질을 치는 게 또 굉장히 또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사실은 맨 처음에 총리실에다가 저 입법 추진 TF를 설치한다고 했을 때 그 작업을 하려고 만드는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검찰개혁 입법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은 무슨 맨날 수기 그러는데 20년 30년씩 수기를 해온 일이라서 쟁점만 놓고 거기서 선택하는 것만 남았었거든요. 그리고 선택할 게 뭐 여러 가지도 아니었고 어느 정도가 다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없이 그냥 그동안에는 그러면 이거 왜 한 거야? 이런 말만 남기는 발표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동안에는 왜 믿고 뭐 한 거야? 이게. 아까운 시간만 허비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번 사안은 복잡하게 볼 필요가 없습니다. 정청래가 먼저 알리바이를 찢었고 박은정이 그 찢어진 알리바이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영수증을 요구한 겁니다. 김민석 총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부는 보안수사권 폐지 2차 개혁안을 5월에 처리하려고 했다. 그런데 당의 요구로 연기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우리는 하려고 했는데 민주당이 미뤘다. 참 편리한 말입니다. 일이 잘 되면 정부 공이고 일이 안 되면 당 탓입니다. 결과가 나오면 내가 한 것이고 결과가 없으면 저쪽이 막은 겁니다. 정치에서 가장 오래된 기술입니다. 책임은 남에게 보내고 공은 자기 주머니에 넣는 겁니다. 그런데 정청래가 이걸 그냥 안 넘겼습니다. 정청래는 바로 말했습니다. 나는 그런 기억이 없다. 한병도 원내대표에게도 물어봤는데 뚜렷하게 그런 게 있는 것도 아니더라.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정부에서 안을 만들 테니 기다리라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김민석의 말대로라면 개혁을 늦춘 건 민주당입니다. 그런데 정청래의 말대로라면 민주당은 정부안을 기다린 피해자입니다. 이러면 질문은 아주 단순해집니다. 기다리라던 그 안은 어디 있습니까? 정부가 만들겠다던 그 법안은 어디 있습니까? 8개월 동안 국회가 기다린 결과물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밥을 해준다고 해서 8개월을 기다렸는데 마지막에 와서 저는 요리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뭘 묻겠습니까?
그동안 주방에서 뭘 했냐고 묻는 겁니다. 재료는 어디 갔냐고 묻는 겁니다. 가스비는 누가 냈냐고 묻는 겁니다. 혹시 냄비만 올려놓고 사진 찍은 거냐고 묻는 겁니다. 지금 박은정 의원이 바로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박은정이 요구한 건 단순히 자료 좀 주세요가 아닙니다. 이건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 추진단에 블랙박스를 열라는 겁니다. 회의 자료 내놔라, 연구 용역 자료 내놔라, 논문 자료 내놔라, 여론조사 자료 내놔라, 통계 자료 내놔라, 인터뷰 자료 내놔라, 언론에 보도됐던 여러 버전의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내놔라, 예산 사용처도 공개하라. 한마디로 이겁니다. 17억 3,200만 원 들고 8개월 동안 뭐 했는지 전부 까라. 이건 핵폭탄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말장난이 안 통하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정말 안을 만들고 있었다면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회의록이 있어야 합니다. 초안이 있어야 합니다. 검토안이 있어야 합니다. 쟁점 정리표가 있어야 합니다. 자문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연구 용역 결과물이 있어야 합니다. 예산 집행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없다? 그러면 진짜 큰일입니다. 있는데 못 보여준다? 그건 더 큰일입니다. 보여주면 안 되는 내용이 들어있었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검찰개혁 추진단이라는 이름을 걸었습니다.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국회는 기다렸습니다. 당원들은 참았습니다. 시민사회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답이 뭡니까? 정부 입법안 제출 안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개혁입니까? 이건 개혁이 아니라 잠수입니다. 8개월 동안 배를 띄워놓고 항구에 도착할 때쯤 선장이 사라진 겁니다. 국민 세금 17억 3,2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 돈은 검찰개혁을 하라고 준 돈입니다. 총리실이 회의실 잡고 자료 돌리고 자문 받고 시간 끌다가 마지막에 아무튼 국회가 하세요라고 말하라고 준 돈이 아닙니다. 민주주의에서 세금은 신뢰의 계약입니다. 국민은 세금을 냅니다. 권력은 그 돈으로 공적 결과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결과가 없으면 설명해야 합니다. 설명도 없으면 책임져야 합니다. 그게 국가입니다. 그게 상식입니다. 17억 3,200만 원, 8개월, 정부안 미제출. 잔인하지만 이 세 단어가 지금 김민석 총리실 검찰개혁 추진단의 성적표입니다. 정치는 명분에서 나오고 생명은 선명함이 이어줍니다. 내란 청산의 핵심은 검찰개혁입니다. 이건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정부가 개혁을 주도해야 하는데 정부가 오히려 해명해야 하는 위치에 섰습니다. 총리실이 검찰개혁을 이끌어야 하는데 총리실이 검증받아야 하는 대상이 됐습니다. 김민석이 개혁의 설계자가 되어야 했는데 이제는 17억 3,200만 원의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제 박은정이 자료 일체를 내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정말 당당하면 공개하면 됩니다. 정말 개혁을 준비했다면 보여주면 됩니다. 정말 보안수사권 폐지가 최종 입장이었다면 그 과정을 증명하면 됩니다. 그런데 못 내놓는다? 그럼 국민들은 판단할 겁니다. 못 만든 건지, 못 보여주는 건지, 아니면은 처음부터 개혁을 늦추려고 했던 건지, 그리고 그 판단은 매우 차가울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17억 3,200만 원을 쓰고도 정부안을 내지 못한 검찰개혁 추진단. 그냥 넘어가도 된다고 보십니까? 박은정 의원이 요구한 자료일체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김민석 총리실은 이제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오늘 내용이 더 많은 민주시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검찰개혁의 진실을 밝히고 국민 세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끝까지 따져 묻는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중요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